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실수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치명적인 실수 베스트 7입니다. 2015년 개봉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덟 번째 영화 더 헤이트풀 에잇. 엔리오 모리코네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인데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현상금 사냥꾼 역할을 맡은 커트 러셀이 기타를 빼서 기둥에 박살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문제였죠. 그 어쿠스틱 기타가 무려 150년이 넘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던 건데요. 마틴 기타 박물관에서 영화 촬영을 위해 잠시 빌려준 거였죠. 사실 원래는 이렇게 뺏는 장면까지만 촬영을 하고 부수는 건 모조품으로 바꿔서 찍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독이 컷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사실을 몰랐던 커트 러셀이 원테이크로 이 기타를 박살을 내버린 건데요. 기타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여주인공이 놀라는 리액션. 그 후 화가 난 마틴 기타 박물관 측에서는 앞으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기타를 대여하지 않을 거란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15일 영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돈 사가르라는 여성은 동료들과 함께 쉬는 시간에 감자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워커스라는 회사의 제품이었는데요. 그런 그녀의 눈에 특이한 모양의 감자칩이 들어왔습니다. 예쁜 하트 모양의 감자칩이었는데요. 때마침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기도 한지라 그녀는 감자칩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Love you 발렌타인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줄줄이 달리는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걸 먹었느냐? 설마 먹진 않았겠지? 난리가 난 건데요. 알고 보니 하트 모양의 감자칩을 발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커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걸린 상금만 무려 10만 파운드, 1억 6천만 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그녀는 사진을 찍자마자 하트 감자칩을 먹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자칩을 먹은 여성으로 남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컴퓨터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는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5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개당 가격이 4달러도 안 될 때부터 채굴한 비트코인 개수만 7,500개에 달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2013년 어느 날 제임스가 뉴스를 하나 보게 됩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한 남자가 자신의 비트코인 1000개로 무려 4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는 거였죠. 그때 자신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떠올린 제임스. 급하게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찾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당시 아내가 불과 며칠 전에 그 하드를 쓰레기로 생각해 버려버린 거죠. 한순간에 수천억이 쓰레기 더미로 사라져버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찾아야죠. 그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임스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데요. 나사 출신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수색에 로봇개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잃어버린 수천억의 비트코인을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2005년 옆나라 일본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즈호 증권사의 한 직원이 당시 61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이었던 제이컴 주식 한 주를 팔려다가 무려 61만 주를 1엔, 즉 10원에 매도 주문을 넣는 실수를 한 건데요. 그 결과 도쿄 증시가 폭락을 하고 미즈호 증권사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팔린 고객들의 제이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데 무려 4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비싼 오타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터무니없이 싸게 판 주식을 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일본에서 전설의 주식 오타쿠로 유명한 코테가와 타카시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1,8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 현재 조 단위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카시는 오타 사건 당시 장시작과 함께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100주의 제이컴 주식을 1원에 분할 매수했고 곧장 팔아치웠다는 건데요. 그렇게 불과 16분 만에 우리 돈으로 200억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실수가 또 누군가에겐 엄청난 행운이 되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최소 조 단위의 실수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남부 파럼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론 웨인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 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 파친코를 찾아다니는 게 전부인 할아버지는 1976년 20대 초반의 두 청년과 함께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당시 할아버지가 투자했던 돈은 $800, 그리고는 10%의 회사 지분을 받았죠. 처음 회사의 로고를 그린 것도 론 웨인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재산이 있던 할아버지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본인에게 압류가 들어올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창업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지분을 넘기기로 하고 발을 뺐습니다. 투자금을 포함해 총 $2,300를 받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생일대의 실수였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애플이고 두 청년의 정체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었기 때문이죠. 현재 애플의 지분 10%를 따지면 약 12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실수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당시 작성한 창업 계약서 원본을 90년대 단독 $500에 판 겁니다. 그 계약서는 2011년도 경매에서 $159만, 약 20억이 넘는 돈에 팔렸습니다. 론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애플 제품도 쓰지 않는다는데요. 그 심정 이해가 가죠?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외국에는 왓츠앱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이 메신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왓츠앱은 2009년 브라이언 액턴과 양 콤이라는 두 사람이 개발을 한 어플인데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220억,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이 왓츠앱을 사들였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승승장구한 왓츠앱은 지금도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왓츠앱의 공동 개발자인 액턴과 쿰 두 사람이 왓츠앱을 개발하기 불과 몇 달 전 페이스북에 입사 지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에서는 인터뷰까지 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탈락을 시켰던 건데요. 거절을 당한 액터는 자신의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나를 거부했지만 그것은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두 사람을 페이스북에 그대로 입사시켜 왓츠앱을 개발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굳이 25조를 들여서 왓츠앱을 인수할 필요도 없었겠죠. 마크 저커버그의 실수가 생각보다 비싼 것 같네요. 마지막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위키피디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의 검색 포털 익사이트의 CEO였던 조지 벨의 실수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도 손꼽히는 그의 실수는 1999년에 일어났습니다. 1999년 당시 그를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지 벨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아주 좋은 검색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사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은 단돈 $100만, 우리 돈으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는데요. 조지 벨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가격은 25% 할인된 $75만, 약 8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벨은 결국 노를 했죠. 결국 거절당한 두 청년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그냥 창업을 해버리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두 청년의 정체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였던 거죠. 아시다시피 현재 구글의 시총은 약 2200조가 넘습니다. 글로벌 시총 순위 5위 내에 드는 대기업이 된 거죠. 훗날 인터뷰에서 조지 벨은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땅을 치고 후회할 치명적인 실수 베스트 7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랭킹으로 찾아뵐게요.